자, 이 8단원은 복소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수 체계를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고요. 이 복소수라고 하는 수 체계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해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3번 해가 없는 상황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상황이 수학자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x는 플러스 1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1도 되죠.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는 두 개가 존재했어요. x제곱이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x는 0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게 되는데 이 x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똑같은 어떤 수를 두 번 곱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 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결과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0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두 번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음수도 볼까요? 음수 곱하기 음수, 똑같은 음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양수가 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어떤 두 수도 같은 값을 연속해서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것처럼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닌 음수도 아닌 즉 실수가 아닌 어떤 새로운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곱이 이제 음수가 되는 상황을 허용하려면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제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학자들이 이제 시대순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수학자들의 이제 업적을 보게 되면은 이런 봄벨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허수라고 하는 이러한 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 구체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이제 이따가 이제 이 단원에서도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한 수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70년, 80년 후에 참고로 이제 이분은 1500년대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1600년대 사람인데 이제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수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이 i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트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1700년대 수학자고요.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수단위 I,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한 수학자고요. 그걸 허수단위 I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한 많은 수학적인 업적들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되게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수학의 지평을 열죠. 그래서 이 복소평면을 공부하게 되면은 방정식의 해가 굉장히 이제 규칙적으로 어떤 패턴을 이루고 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림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나와 있죠. i라고 기호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걸로 이해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은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definition. 그래서 앞으로 허수단위 i라고 부르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한자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복자가 겹쳐져 있다. 뭔가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수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소수는 우리가 이제 합성수 소수 얘기할 때 그 소수하고 똑같은 한자어인데요. 이건 중요한 수다. 그 바탕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수 체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소수를 이렇게 Z로 많이 표현하고요. 이 Z는 A 플러스 BI다 라고 쓰는데, 이때 이 A는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BI에 있는 개수 B만 얘기하는 거예요. B만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겹쳐져 있는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진 수,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아우르는 큰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허수 부분을 0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허수 부분을 0으로 생각해서 실수 부분만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이 이제 0이 아니어서 어떤 허수단위 i를 갖고 있는 이런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허수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수. 순수하게 이제 실수 부분이 0이어서 이제 허수단위 i만 갖고 있는 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를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3i라고 하는 어떤 복소수가 있다고 했을 때, 실수 부분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4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허수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i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i 앞에 있는 개수까지만 써서 허수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실수 형태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i의 개수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실수 부분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i의 개수로 존재하니까 허수 부분인 거는 분명하죠. 허수 부분인 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허수 부분인 건 분명한데, 그 이외에 어떤 수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2i로 이해해서 실수 부분은 없다가 아니라 0이라고 써줍니다. 이거 없다라고 쓰면은 안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실수 부분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수 10만 보여요. 여기는 10과 허수단위 i 앞에 0이 곱해져 있는 걸로 이해를 해서 실수 부분은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허수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눈치를 챘겠지만 양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0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수도 아닌 어떤 새로운 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가 아닌 어떤 새로운 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수로서 우리는 허수 i를 상상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크기의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크기 비교는 실수만 할 수 있어요. 수직선 위에서 0이 있고 어떤 양수가 있고 어떤 음수가 있죠. 수직선 위에 찍혀 있는 수들끼리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뭐 0이 크고 3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허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허수 i가 있는데 그 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양변에 허수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변에 곱해줬어요.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양수를 곱해질 때는 가운데 있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오게 되는데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의 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 0 곱하기 i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되죠. 근데 i제곱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i를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양변에다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i를 곱해줘도 이런 식으로 이제 i를 곱해줘도 가운데 있는 등호는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0이다. 뭐 이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죠. 어떤 허수 단위 i가 있고 그 수가 이번엔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에 0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i를 곱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음수를 곱해주게 되면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또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이쪽을 향하게 되고 오른쪽은 0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따라서 허수 단위 i는 양수여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0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크다, 같다, 작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0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두 복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면 실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은 상황이면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 바로 보게 되면은 어떤 복소수가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에 있고요.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 부분, 좌변의 실수 부분은 우변의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고 좌변의 허수 부분은 우변의 허수 부분 5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의 값이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x-y 실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 실수 부분과 이렇게 같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값이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허수 부분은 이제 1 곱하기 i 이렇게 이해를 해서 x 플러스 2y가 1이어야 된다. 이때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서 xy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켤레복소수라 함은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이러한 형태를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예를 보게 되면 다음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허수 부분만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은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예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복소수는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이 없으면 이제 0이 있고 0 플러스 5y로 이해한다 라고 했죠. 따라서 0 마이너스 5y, 즉 그냥 마이너스 5y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5y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5y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이 없으면 7 플러스 0 곱하기 i 라고 생각을 해서 7 마이너스 0 곱하기 i 역시 0이죠. 그래서 7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그냥 7이 되겠습니다. 이런 켤레복소수의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의 해와 연관성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러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근해 공식이 들어오게 될 텐데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며 이때 이제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를 루트 3과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루트 3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가만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건데 어떤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i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다른 한 근은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이쪽으로 더 당길까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를 한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은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서로 지금 부호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두 수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복소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한 켤레로 봐서 켤레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켤레근.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뒷단원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예제 8-1번. 다음 6개의 수들이 주어져 있고요. 실수와 허수와 순허수를 구분하라는 거죠. 이 옆에다가 한번 써보면 얘는 당연히 그냥 실수고요. 그다음 이거는 허수가 되겠죠. 그런데 허수 단위 i만 갖고 있는 거는 순허수가 될 거고요. i와 실수 부분 보이니까 이거 그냥 허수고, 그다음 0은 당연히 실수고요. 이게 마침 막 얘와 얘 있는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1-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수 전체가 이 i의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허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 C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 A가 실수의 개수죠. 실수는 당연히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두 개여서 이제 2가 되는데, B, 허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허수의 개수를 구하기 전에 C를 먼저 보죠. C가 순허수의 개수예요. 순허수도 이제 아까 써놨죠?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순허수니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B, 허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순허수도 얘도 허수예요. 그래서 허수, 순허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허수의 개수는 총 4개라고 해서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은 2 빼기 4 더하기 2, 즉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어떤 복소수 Z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번 Z가 실수일 때 X값을 구하세요. 어떤 복소수 Z를 실수 부분과 그리고 허수 단위 i의 개수 형태로 존재하는 허수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2i의 x제곱 3 플러스 2i의 x 플러스 2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모든 항들을 이렇게 전개를 해줘요. 여기도 이렇게 전개를 해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허수 단위 i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2x 항들은 허수 단위 i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지금 복소수 z라는 거죠. 이때 복소수 z가 실수라는 얘기는 이 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단위 허수 부분 이 값이 이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x제곱 플러스 2x의 값이 0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x 묶으면은 x 플러스 1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x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z가 순허수가 되게끔 실수 x를 정하라 라는 문제인데 아까 1번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보이도록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아까 2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순허수가 되려면은 일단 이 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0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번 문제 답을 찾으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값은 0이 되게
2x 제곱 플러스 2x는 0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x를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고 여기는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죠.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0이 돼선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죠. 여기는 AND입니다. 따라서 답은 얘 아니면 얘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 하나만 되겠습니다. 자, 아까 개념 파트에서 빼먹고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기호로 z바라고 씁니다.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얘를 그냥 bar, 바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고,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z바라고 있고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있는 저 등식, 이 등식을 풀어서 한번 써보게 되면 3a 플러스 bi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bi,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z인 거고 여기가 z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 플러스 15i가 되더라. 실수 부분끼리 가로 풀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a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허수 부분은 3b 플러스 2bi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2 플러스 15i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a가 2다. 그 다음에 5b가 15, 즉 b는 3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z의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z의 허수 부분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탈리아 수학자 이제 본벨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덧셈과 뺄셈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끼리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고, 복소수의 곱셈에서 주의할 것은 이제 i 제곱을 마이너스 1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켤레 복소수를 이용한 분모의 실수화를 거쳐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그젬플을 풀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i를 그냥 어떤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4 더하기 1을 먼저 하면 이제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i와 마이너스 i를 계산해서 2i라고 써주면 됩니다. 덧셈과 뺄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3i에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긴 플러스 4i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도 써줘요. 곱셈 같은 경우에 4가 이런 식으로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4-4i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3i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이 i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마이너스 1로 연산을 해주게 되면 4 마이너스 4i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어서 7 마이너스 i 해서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7 이렇게 된 거고요.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눗셈이죠. 지금 얘는 이제 4 플러스 3i를 1-i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유리화를 했을 때 합차 공식을 이용해 줬던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게 분모 분자에다가 먼저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1 플러스 i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모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i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4 플러스 4i에 3i도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3i에 플러스 3i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자, 빠르게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1 더하기 7i가 될 거고요. 이때 분모에 있는 i 제곱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2분의 1 플러스 7i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a 플러스 bi분의 c 플러스 di 이런 꼴일 때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복소수,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곱해 주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전략들을 펼쳤었는데, 지금 이러한 복소수 같이 분모의 그냥 i가 순허수 형태죠. 우리는 이걸 순허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i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굳이 켤레 복소수인 얘를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i만 곱해줘서 얻는 이런 식으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i만 곱해줘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정의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위에다가 이제 막대기 하나 올려서 z 바라고 쓰고 얘는 이제 a 마이너스 bi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수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i가 지금 z 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z 바에 대한 바를 보게 되면 a 마이너스 bi에 대한 켤레 복소수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돼서 a 플러스 bi가 되고 얘는 원래 애시당초 z였죠. 자, 두 번째 z가 a 플러스 bi라고 보고 그 다음에 z바는 a 마이너스 bi라고 봤을 때 z 플러스 z바의 값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bi 부분이 소거가 돼서 실수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 바의 값을 볼 때도 a 마이너스 bi를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a가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2bi가 돼서 순허수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z 곱하기 z 바를 보게 되면 a 플러스 bi와 그의 켤레 복소수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합차 공식이죠. 네모 더하기 세모 꼴이에요. 그러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자, 이런 꼴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 되는데, 이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수값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Z1을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하고 Z2를 C 플러스 DI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Z반은 당연히 Z1의 반은 A 마이너스 BI고요. Z2의 반은 A가 아니라 C 마이너스 DI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때 Z1의 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 값을 보게 되면 A 마이너스 BI의 플러스 C 마이너스 DI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런 값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실수 부분끼리 계산되고 허수 부분끼리 또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C 플러스 마이너스 D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값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거 C가 아니라 B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보게 되면은 Z1과 Z2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한 값에 이쪽에 부호가 다르니까 켤레복소수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 전체에 대한 켤레가 각각의 항으로 이런 식으로 분배된다 혹은 각각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전체로 묶어낼 수 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이런 문법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네 번째 성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켤레 기호를 나타내는 이 막대기가 각각으로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Z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 플러스 I라고 두고 Z2를 두 번째 복소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고 둬서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두 복소수의 곱의 켤레 복소수를 생각하면 2 플러스 I와 지금 이러한 복소수의 전체 켤레 복소수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분배 법칙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러는 식으로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i에 플러스 3i 제곱이 될 거라서 이러한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계산해주면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5i가 됩니다.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i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우변, 지금 여기는 이제 좌변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우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좌변, 그 다음 여기 우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곱하는 거죠. 켤레복소수를 먼저 따로따로 곱해주게 되면 2 플러스 i의 켤레복소수와 마이너스 1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를 따로따로 곱해줄 건데 이거는 2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i가 돼서 분배 법칙도 들어갑니다. 2 먼저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가로 안 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i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들 분배해주면 플러스 i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i 제곱이 되는데
자, 그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5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i까지 해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같아지는데, 나눗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에 있는 것까지 보면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까지 각각의 항으로 켤레복소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분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허수단위 i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재밌는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허수단위 i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i 제곱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i 4제곱이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의 세제곱의 값을 보게 되면 i의 제곱에 곱하기 i를 한 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i 해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차곡차곡 이제 보게 되면 이제 i 세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5, 6, 7, 8, 9, 기타 등등등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얘는 그냥 i는 i니까 쓰는데,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그냥 1. 그다음 i의 5제곱 같은 경우가 4제곱 곱하기 i 이렇게 봐서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다시 i로 원상복구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i 4제곱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i 그다음 1 그냥 i 해서 이렇게 4개의 수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4를 주기로 반복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이그젬플을 풀어보게 되면 1 플러스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그 다음 i 5제곱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6, 그 다음 7, 8, 뭐 이런 식으로 i 9제곱, i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1이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i까지 해서 이렇게 소거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소거가 돼서 이 네 수의 합이 0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이 네 수의 합이 또 0이 되고요, 이렇게 합이 또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한 묶음 처리해서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항이 이제 100이니까 100이 어느 항에 걸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항들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4, 8, 12 모두 4의 배수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00도 4 곱하기 25이기 때문에 이 100도 4의 배수입니다. 즉 따라서 여기에 제일 마지막 항에 100이 있을 거고, 그 앞에 99, 그 앞에 98, 그 앞에 97이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모든 항들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없고 이제 여기 1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어떤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4개만 살펴봅니다. 주기성이 4이기 때문에 이 4개 안에서 어떤 승부가 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4개의 수만 보았을 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수들이 지금 이런 수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i분의 1이 될 거고, 여긴 그냥 1분의 1이 되는데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또 여기도 이렇게 소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수의 합이 또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100도 4의 배수라 그랬죠. 따라서 얘도 4개씩 묶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음 처리를 하게 되면 얘도 답이 0입니다. 자, 1번부터 이제 계산을 한번 보죠. 기본 예제 9-1번 2루트 3i를 제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셈 공식 그냥 그대로 가면 4-4루트 3i, i를 마치 문자처럼 취급을 하면 됩니다. 3i 제곱. 그래서 이때 4-4루트 3i에 마지막에 이제 이 i 제곱을 마이너스 1처럼 생각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루트 3i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보면은 2번 2 플러스 3i 그냥 있고 뒤에가 곱셈 공식을 써야 되게끔 모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 플러스 3i는 그냥 쓰고 뒤에서 이제 분배 법칙 이렇게 하나씩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플러스 i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2i 제곱 처리해주고 이때 이 i 제곱만 마이너스 1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3i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6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가 곱해져 있고 뒤에 이제 복소수끼리 나누어주는 이런 연산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9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한번 써주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켤레복소수를 이제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각각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9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10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분모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i 제곱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 i 제곱이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2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 이때 i 제곱은 소거가 돼요. 보게 되면은 여기 2도 또 약분이 돼서 이렇게 그냥 i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분자에는 3i 분모에는 2 플러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금 간격을 좀 띄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2-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i만 곱해주면 돼요. 그 분모 실수를 그냥 i만 곱해줘도 되죠. 그래서 얘는 4-i 제곱이 될 거고 얘는 6i 마이너스 3i 제곱 일단은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i 제곱이라고 써주고 여기는 i 마이너스 i 제곱 계산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고쳐주면 이 부분 3 플러스 6i가 될 거고 마이너스 1로 고치면 여기는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고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i
마이너스에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이거를 따로 끊어서 쓸까요? 5분의 3과 5분의 6i 이렇게. 그래서 여기 5분의 8 더하기 5분의 11i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9-2번에 어떤 x와 어떤 y 복소수를 줬는데 이때 두 복소수의 관계가 켤레복소수 관계를 줬어요. 켤레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줬을 때는 1번 문제에 x 더하기 y를 먼저 구해보면은 2루트 3으로 숫자가 약간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xy를 또 구해보면은 루트 3 플러스 i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i가 곱해지다 보니까 3 마이너스 i 제곱이 오게 돼서 그냥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1로 보시다시피 두 수의 합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수의 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이 이렇게 쉬운 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xy로 통분이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오게 되고 이때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오게 되고 xy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구해놓은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대입만 해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2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나누기 4 이 정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4, 3, 12 마이너스 8 나누기 4 답은 1. 이제 항상 이런 답이 이제 간단한 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복소수 z를 이런 어마어마한 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z는 1 플러스 2i에서 항을 하나하나씩 이항을 하면은 z-1은 2i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여기 허수 부분 i가 바뀌게 되는데 일단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i의 전체 제곱은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구한 이 값을 최대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이항했을 때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값을 볼 수가 있는데 z 세제곱 마이너스 2z 제곱 다음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5z와 2z로 나눕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7z가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진 거죠. 그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개수를 보게 됐을 때 여기에 개수와 여기에 개수가 서로 같죠. 따라서 z 한번 묶어주면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 이런 모양을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값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항 전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2z-2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입을 이렇게 해서 2 플러스 4i의 마이너스 2 또 소거해서 4i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복소수 형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기억 누가 봐도 되죠. 지금 이게 a 플러스 bi와
a-bi의 합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 소거되면 이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순허수죠. 이건 무조건 순허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써줬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복소수인 얘를 곱해주게 되고, 분모는 실수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분자가 a-bi의 전체 제곱인데 지금 현재 이 값을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2ab i 그 다음에 플러스 bi 제곱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안 되죠. 리을은 돼요. 켤레복소수의 곱의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죠.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실수됩니다. 다음 미음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음에서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인데 이거를 또 어리석게 또 이렇게 계산을 또 하고 앉아 있으면은 좀 깝깝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해지는 거고요. 앞에서 나온 결과들을 조금 지혜롭게 이용을 하게 되면 통분하면 이렇게 통분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기역이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리을입니다. 이때 이제 기역과 리을에 의해서 얘 실수였죠. 그 다음 얘도 실수였습니다. 실수분의 실수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은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인데 미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원리죠. 미음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설명한 게 미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설명한 게 미음이었고요. 비읍 같은 것도 이제 z분의 z바, 그 다음에 여기가 z바의 z, 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얘도 통분을 해봅니다. 통분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z바의 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곱셈 공식을 조금 응용해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 z바에 여기도 z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 실수였죠. 그 다음에 얘도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들이 실수기 때문에 얘 역시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비읍도 되죠. 자, 4번 문제 이런 복소수 값을 주고 이 값을 계산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입하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조금 인수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알파 베타 베타 바, 그 다음에 알파 바의 베타 알파 베타의 전체 켤레를 각각으로 이렇게 끊어서 조금 이해를 하고요. 공통인수 묶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공통인수 묶어냅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또 생겼습니다. 공통인수를 한 번 더 묶어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여기가 1 플러스 2i이고 그거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1 마이너스 2i이고 뒤에 있는 거 2 마이너스 i고 그거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2 플러스 i고 소거되고 그냥 2, 그 다음에 여기도 소거되면 여기는 그냥 4죠. 그래서 답은 8.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조건이래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복소수 z를 찾으라는 건데, 일단 복소수 z를 그냥 일반 형태의 a 플러스 bi로 잡게 되면 z반은 a 마이너스 bi라고 자연스럽게 써줄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식을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이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분배 다음 i 분배, 그러면은 여기가 ai 플러스 b라고 이제 바로 쓸게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허수 단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수 부분들 계산해주면 묻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bi.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지금 4 마이너스 12i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여기하고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또 여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연립해서 이제 A, B를 구하면 되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풀었는데, 자,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풀었는데, 이제 아까는 여기가 100까지 있었죠. 근데 얘는 50까지밖에 없고요.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의 값이 0이라는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돼서 0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i 5제곱, 이제 6제곱, 이제 아까 이 4개씩 이런 식으로 끊어 쓰라 그랬죠. 이제 7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덩어리씩 이렇게 줄 맞춰서 쭉 써라 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때 이 과연 50이라고 하는 수는 이 중에 몇 번째 줄에서 끝나게 될까 라고 했을 때 50을 4로 나눠 보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남게 되죠. 사실 50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가 있는데 걔가 바로 48이죠. 그래서 여기가 47 거꾸로 46, 여기가 45가 될 거예요. 일단 그 밑에 줄에서 i 49가 있고 여기가 50이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세트 합을 이렇게 묶게 되는 이유가 아까 0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값이 다 0이고,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만,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때 i49는 뭘로 처리하냐 했을 때 이거 그냥 i로 처리하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수가 다 똑같은 수고요. 여기 있는 수가 다 똑같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은 i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복잡한 수를 30번 거듭 제곱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수는 30번을 진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곱만 먼저 한번 살짝 해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과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곱셈 공식 빠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1이랑 소거돼서 그냥 i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1 플러스 i 나누기 루트 2의 30제곱은 1 플러스 i 루트 2 나눈 제곱의 15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5가 30이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수가 위에서 계산해 보니까 i였거든요. 그래서 i의 1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의 15제곱 빼기 뒤에 있는 것도 제곱만 한번 살짝 해봅니다. 다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i의 1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i의 15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i의 15제곱 될 거예요. 지수가 홀수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2 곱하기 i의 15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i의 15제곱 역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i의 4제곱 i의 4제곱 i의 4제곱 그리고 i의 세제곱 이렇게 있는 값이 이제 i의 15제곱이죠.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10인데 거기 3 한 번 더한 게 이제 15니까 이때 이제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i 세제곱이고 i 세제곱이 아까 뭐였죠? 이제 마이너스 i였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졌다 라고 해서 이제 허수가 그래서 만들어진 수가 됐다 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x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어떤 수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설명처럼 이런 설명처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 2i를 한번 생각해서 이거 제곱을 하면은 루트 2도 제곱이 되고 i도 제곱이 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i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하고 i도 제곱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이 두 수가 얘도 그렇고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x제곱을 했는데 어떤 음수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이그젬플들이 나와 있는데 음수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수 보이죠? 이 수는 이제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을 씌워놨는데 뜻이 이래요. 제곱을 하면 제곱하에서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라는 뜻이죠.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i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이 앞에 루트 앞에 부호가 딱히 없으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트 앞에 아무 부호가 없으면 이제 플러스처럼 생각하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처럼 음수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이 i가 있어서 이 수 자체가 양수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문제 다시 이그젬플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거를 루트 8과
마이너스 1에 곱으로 이제 분해해서 이제 이 수를 이제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수도 루트 2의 i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i로 빼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루트 8 플러스 3 루트 2 묶어서 묶음 처리 i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2 루트 2죠. 그래서 이제 5 루트 2i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게 되겠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루트 2에 i 한번 빼주고 빼기 루트 32에 이렇게 i 한번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루트 2 빼기 루트 32만 해주고 i 묶어서 루트 32가 이제 4 루트 2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i라고 최종적으로 쓰면 되고 3번도 곧바로 루트 3i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i 고치면 합차 공식으로 1 제곱 마이너스 3i 제곱 이렇게 들어오니까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답은 4가 되게 돼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도 2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고쳐주고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고쳐줬을 때 현례복소수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여기는 이거에 i의 제곱이 될 거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2i 제곱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또 플러스로 고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 플러스 4 루트 2i가 될 거고 루트 2i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분모는 6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이제 마저 해주게 되면은 실수 부분 3분의 1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은 3분의 2 루트 2i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제 근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제곱수 앞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나눗셈도 합쳤다가 분해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이 모든 성질들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제대로. 그런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과연 동일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1번 경우하고 이 3번 경우를 봤을 때 A, B의 범위가 여기에서는 둘 다 양수였는데 둘 다 양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범위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결과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둘 다 음수인 상황을 한번 볼 거고요.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보게 되면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이 a하고 b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게 음수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a, b로 쓰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a가 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게 그 근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루트 6이 돼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근호 안에 이제 음수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루트 2i 이렇게 고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루트 3i 고친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루트 6이 되고 여기가 i 제곱이 되게 되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게 되고 그럼 갑자기 이 6이 어떻게 나온 수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곱과 같은데 라고 이해했을 때
보시면은 루트 a하고 루트 b가 곱해지게 되면서 좋게 이렇게 안에서 곱해지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이런 것처럼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두 수가 다 음수인 상황이라면 상황 정리를 해보면 루트 a와 루트 b가 있을 때 둘이 좋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항상 달고 나온다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상황을 줄 거냐면 A가 이제 양수인데 B가 음수인 상황을 볼 거고요. 예를 들어 보죠. 이제 A가 2라고 생각하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루트 B분의 루트 A가 좋게 이렇게 이제 합쳐줘야 하는데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를 생각했을 때 여기가 루트 3i로 고쳐서 루트 2를 계산하면 여기는 좋게 합쳐집니다. 3분의 2. 그런데 i분의 1이 생기거든요. i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이렇게 곱해주게 돼서 실수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봐서 마이너스는 앞으로 일단 나가고 3분의 2로 봐서 곱하기 i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때 이 안에 있는 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수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결론을 요약해서 얘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일 때 분모와 분자 이 위치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음수고 분모가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이때 좋게 이렇게 합쳐지는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이제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시오. 이제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수 근호환의 음수 마이너스를 i로만 고쳐서 쓰게 되면은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뭐 금방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루트 3i, 루트 5i 이렇게 곱해지게 되니까 루트 15가 되는데 이 i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루트 5i분의 루트 3 분모 분자에 i 곱해주면서 루트 3i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생겨서 루트 5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하나로 합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합쳐줘야 되고 i는 이렇게 바깥에 빼서 써줘도 되는데 이때 이 i를 이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5번을 보면 루트 3i가 되고 얘는 루트 5 그냥 합쳐주면 되죠. 얘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루트 3i에 루트 5i 그래서 i 얘는 약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에 이어서 이제 기본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i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치고 여기도 이렇게 고치고 여기도 루트 27에 i 고치고 여기 루트 9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얘도 이제 천천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주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루트 12에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고쳐지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한 번에 계산하면 3 루트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i 가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9는 그냥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루트 3i에 일단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계산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일단 계산해서 조금 항의 개수를 조금 줄여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 이때 이 뒤에 있는 항의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i만 살짝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i가 되겠네요. 그래서 항을 두 개로 분해해서 여기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네, 최종적으로 괄호 풀어주면 여기 이렇게 되고 항이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로 고쳐지면서. 그래서 최종적인 답입니다. 기본 문제 10-2번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루트 A와 루트 B가 좋게 합쳐졌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 둘 다 음수일 때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A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근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근을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푸는 거죠. 네,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수의 연산 결과는 음수일 거고요. 음수 더하기 음수이기 때문에 얘도 음수예요. 따라서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B 소거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연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보게 되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좋게 이런 식으로 합쳐질 줄 알았더니 합쳐지는 과정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라고 마이너스가 생겼죠. 이런 상황이면 분모의 값은 음수여야 하고 분자의 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즉 A는 음수여야 되고 A 플러스 4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수직선 그려봤을 때 마이너스 4가 있고 0이 있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면 또 답이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제에서 다시 보았을 때 이렇게 만족시키는 상황이 이거인 거는 뭐 틀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 부등식도 지금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뭐 잘못 푼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을 3개다라고 했을 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등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좌변과 우변을 보게 되면 이 분자 부분 보이시죠? 이 분자 부분이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즉 A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 루트에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결과가 되게 되는데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죠. 0이도 이제 그냥 0입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이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좌변
우변 모두 분자가 0이라서 값이 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되는 이유죠.